계속해서 주목 이조례입니다. 과거 제주에서는 간첩 조작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희생됐죠. 간첩으로 몰린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최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강성민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먼저 이 조례안을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KBS가 지난해 7월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한 지난해 10월쯤에 도정 질문을 통해서 네. 그 사산 평화기념관 내에 있던 조작 간첩 전시물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질의를 했었는데 예. 지금 어떻게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던가요? 예, KBS 보도 이후에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집중 질의를 했었습니다. 네. 당시 갑자기 전시물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10년 동안 전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좀 개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 질의를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사삼평화재단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본 결과 4월 9일 날 공원기념관 관리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7명으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결정을 하게 되고요. 완전히 원상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관련 회의를 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다 이런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는 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건데 이게 제주에서 처음이에요, 전국적으로. 이걸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 국가폭력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이 제주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었고요. 34%, 109건 중에 그 37건인 34%가 제주도 분들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는 또 4.3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된 거고요. 제가 대학 시절에 강희철 이장령 그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좀 알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대학 졸업 이후에 4.3 운동을 하면서 제주도민들이 이 사건에 상당히 연루가 많이 됐다. 그래도 그 당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마침 지난해 KBS 그 탐사K입니까?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도 하고 해서 제가 또 이 분야에 좀 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좀 파헤치고 그 조례 제정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직 조례가 정식 발의된 건 아니고 거의 막바지 단계죠? 조례는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초안을 잡고 3월 26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요. 그 조례 초안에는 그 간첩 조작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넣었고요. 도지사의 책무 그리고 피해자 등이 분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 문화, 학술 사업, 그리고 의료지원금이라든가 장례비, 그리고 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한 각종 지원, 그리고 특히 이 교육 사업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아이들에게 교육도 안 되고 있는데 홍보와 교육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넣었는데 지금 많이 부족을 해서 이번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TF를 좀 구성을 해서 한 번 더 정책 간담회를 열어서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실태 조사 관련된 내용 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109건 중이면 34%가 제주인이었다. 간첩 조작 사건 전국에. 이것도 이제 어떤 공공기관이 아니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2006년도에 조사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명확한 실태 조사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실태 조사를 한다면 방안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또 다른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적당할까요? 이번에 정책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들이 나왔고요. 제가 제안한 부분은 이번에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4.3 평화재단에서 추가 진상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했었고 다른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4.3 중앙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실 산하에 4.3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 4.3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깊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좀 규정에 넣어야 될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그 위원회를 꼭 좀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또 이 조례안에 들어갈 게 어떤 생활지원금 혹은 의료지원금도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 4.3
뭐 희생자, 유족들도 이제 관련 지원금들을 받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는 좀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전부 4.3으로 연관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조총련 관련자들도 있을 겁니다. 네. 이중 지원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안 되게끔 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고 이 조례 자체가 무슨 꼭 지원을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네. 이 지금까지 간첩 조작 간첩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사회적 공론화가 하나도 되지 않았고 그렇죠. 상당히 억울한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자는 취지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군요. 예. 또 지금 이번 조례 지원 대상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으신 분들만 지금 이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지금 4.3 특별법에 의해서 희생자라든가 유족 같은 경우에도 4.3 중앙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요. 5.18 같은 희생자 같은 경우도 5.18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법률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네. 지금도 4명이 지금 재판 중이고요. 네. 지금도 이 소식을 몰라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행정 차원에서 우리 사회적 관심 그리고 언론 특히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어떤 예.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기대도 해보지만 아무튼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이 4.3 희생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4.3 특별법이 있고 그 밑에 조례가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면서 조례만 갖고는 어떤 이 조작간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건 좀 이렇게 힘들다. 좀 다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 생활지원금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의료지원금인 네. 경우에 4.3 같은 경우에 그 국비를 통해서 평화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장례비라든가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는 4.3 특별법이 중간에 개정이 되면서 유족복지 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사회보장적 수혜제 지원의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정치적으로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금액이 그렇게 크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들어가지 않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논의가 좀 시작이 돼서 좀 얘기가 되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벌써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뭐 상위법 실제 근거 법령으로도 만들어진 사례가 있나요?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92년도에 청주시에서 제정한 그 정보 공개 조례가 있는데 네. 이 조례에 따라서 96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법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 법을 만들게 되고요. 예전에 그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같은 경우에도 뭐 위에 근거도 없는데 왜 어떻게 만드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4.3 희생자 추념일이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가 2017년 12월에 제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제의가 왔을 때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쪼록 조례를 잘 다듬으셔서 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